여러분 안녕하십니까? YTN 시청자를 위한 옴부즈맨 프로그램 시청자의 눈입니다. 먼저 뉴스 진단 시간입니다. 이번 주엔 달걀 수입 관련 보도를 모니터했습니다. 김민성 시청자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우리가 정부가 사상 처음으로 미국산 달걀을 수입을 했는데요. 관련 보도 어떻게 보셨습니까? 네, 조류 인플루엔자 여파로 달걀 부족 사태가 계속되는 가운데 달걀 대량 수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제일 먼저 수입이 시작된 미국산 달걀은 한 판에 9,000원 정도로 국내산보다 조금 저렴하게 가격이 책정됐습니다. 수입되는 미국산 달걀은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하얀색 달걀입니다. 색깔이 다른 것은 달걀 품종이 다르기 때문이며 맛이나 영양면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평가입니다. 다만 흰색 달걀 껍데기의 두께는 0.4mm로 갈색 달걀보다 0.2mm가량 얇아 운반과 보관은 좀 더 주의해야 한다고 합니다. 한편 농림축산식품부와 유통업계 등에 따르면 한국 정부가 미국산 달걀 수입 계획을 밝힌 이후 미국에서 산지 달걀 가격이 큰 폭으로 오르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달걀 수입 국가를 스페인, 호주 등으로 늘렸습니다. 정부의 달걀 수입 소식이 알려진 뒤 물량을 쌓아놓고 있던 달걀 생산 농가에서도 달걀을 내놓기 시작하면서 달걀값 상승세는 조금 진정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더불어 설 연휴 전인 오는 25일까지는 달걀을 수입할 때 정부가 지원하는 항공 운송비 최고 가격을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하기로 했습니다. 설 명절을 앞두고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정부가 어떤 노력을 기울이고 있으며 달걀 수입 절차, 그리고 수입된 달걀과 국산 달걀의 차이점은 무엇인지 정리 부탁드립니다. 예. 처음으로 수입 절차가 이루어졌기 때문에 그에 따른 후속책이나 보완책이 적절하게 이루어져야 될 텐데요. 관련 소식 한번 정리해 주시죠. 네, AI 여파로 달걀 가격이 급등하자 정부는 달걀 수입을 통한 가격 안정에 나서고 있습니다. 달걀을 수입할 경우 기존에는 27%의 관세가 붙었지만 이를 0%로 낮춰 관세를 매기지 않고 있습니다. 또 오는 25일까지 통관이 완료된 수입산 달걀에 지원하는 항공 운송비 상한가를 100만 원에서 150만 원으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이러한 지원을 토대로 정부는 설 전까지 신선 달걀 1,500톤, 물량으로는 2,500만 개가 수입될 것으로 지난 13일 예측했습니다. 그런데 현재 수입이 확정된 신선 달걀은 미국과 호주 등 2개 나라에서 440여 톤, 물량으로는 600만 개에 그치고 있습니다. 수입이 확정된 물량 가운데 미국산 달걀은 지난 14일 200톤, 16일과 18일에 각각 100톤, 그리고 20일에 38톤 등 438톤이 국내에 도착해 검역과 검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호주산 달걀은 지난 19일 1.1톤이 20일에 1.1톤이 도착했는데 19일 도착한 1.1톤은 현장 검사 결과 봉인 미부착과 검역 증명서상 봉인번호 미기재 등으로 수입 위생 조건에 맞지 않아 불합격 처분됐습니다. 불합격 판정을 받은 달걀은 반송하거나 폐기 처분됩니다. 우리나라는 미국, 스페인, 호주와는 수입 위생 조건 체결은 물론 검역 위생 증명서 발급 등 모든 실무 절차가 협의돼 있어 바로 달걀 수입이 가능합니다. 이들 국가 외에 AI가 발생하지 않은 필리핀, 태국 등에서도 우리나라로 달걀을 수출하겠다는 의사를 표시한 것으로 알려졌지만 이들 국가의 경우 수입 위생 조건조차 체결되지 않은 상황입니다. 따라서 질병 안전성 등 검증 절차가 이루어져야 수입 가능국으로 분류됩니다. 아무리 달걀이 부족하다고 하더라도 검증되지 않은 수입 달걀을 관련 절차도 없이 즉각 들여올 수도 없기 때문에 현 단계에서 동남아 달걀 수입은 사실상 불가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부는 지난 19일 물가관계 장관회의를 열고 달걀 가격 안정을 위해 수입선을 다변화하겠다고 발표했는데 귀추를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수입업체가 달걀을 최초로 수입할 경우 검역과 검사 그리고 통관에 최소 8일이 걸리고 두 번째 수입부터는 3일로 단축됩니다. 이에 따라 지난주까지 수입된 미국산 달걀 400톤, 약 600만 개의 달걀은 모두 설 연휴 이전인 26일까지 시중에 풀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정부가 지난 13일 예측한 설 전까지 2,500만 개의 달걀 수입은 이루어지기 힘들 것으로 보입니다. 하지만 달걀 수입이 계속될 것이기 때문에
달걀 가격의 추가 상승은 없을 것으로 전문가들은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에 따르면 지난달 초부터 가파른 상승세를 지속하던 달걀 소비자 가격이 지난 13일과 17일 그리고 19일에는 하루 전보다 각각 하락했습니다. 한 달 넘게 오르기만 하던 달걀 값이 일주일 새 세 차례나 떨어진 것입니다. 이마트, 홈플러스, 롯데마트 등 주요 대형마트에서의 달걀 판매 가격도 상승세가 멈췄습니다. 이마트는 지난 6일 달걀 가격을 8.6% 올린 이후 가격을 인상하지 않고 있고 홈플러스도 7일 가격 인상 이후 추가 인상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롯데마트는 지난달 28일 마지막 인상 이후 추가 인상 대신 미국산 달걀 수입 유통이란 카드를 선택했습니다. 달걀 유통상들은 정부의 미국산 달걀 수입 소식이 알려진 이후 물량을 쌓아놓고 좀처럼 팔려고 하지 않던 생산 농가에서 달걀을 내놓기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한국농촌경제연구원도 그동안 일부 생산 농가에서 달걀값이 더 오를 것으로 예상하고 물량을 빨리 풀지 않으려는 경향이 있었으나 미국산 달걀이 수입되면서 가격이 진정될 기미를 보이자 물량이 풀리면서 가격이 하락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국산 달걀의 99%는 갈색이지만 국내에 수입된 미국산 달걀은 흰색입니다. 달걀의 껍데기 색은 어미닭의 품종에 따라 결정됩니다. 산업적으로 사육되는 산란계, 즉 알 낳는 닭 품종은 글로벌 육종 회사들이 빨리 자라고 많은 알을 생산할 수 있도록 개량한 흰색 품종과 갈색 계통 품종 등 크게 두 가지로 구분됩니다. 우리나라 농가들은 주로 갈색 계통의 품종을 수입하고 있어 달걀 껍데기 색도 갈색인 것입니다. 갈색 달걀의 껍데기 두께는 평균 0.6mm, 흰색 달걀은 0.4mm입니다. 이처럼 흰색 달걀의 껍데기가 갈색보다 얇아 유통 과정에서 상대적으로 깨지기 쉽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또 흰색 달걀의 노른자는 갈색보다 약간 더 큽니다. 그러나 영양 측면에서는 흰색이건 갈색이건 차이가 크지 않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대체적인 견해입니다. 네, 물론 달걀 공급을 늘리면 일부 도움이 되겠지만 그보다 더 근본적인 대책도 필요할 것 같은데요. 네, 그렇습니다. 달걀 공급이 크게 줄어들자 정부는 생산 기반을 회복시키기 위해 달걀 낳는 닭인 산란계와 번식용 닭인 산란 종계도 수입할 계획입니다. 하지만 달걀 수입과 달리 닭 자체의 수입은 진척이 없어 농가들의 고민이 큽니다. 지난달 조류 인플루엔자로 매몰 처리된 산란계는 전체 산란계의 3분의 1 수준이며 종계도 절반 가까이 살처분됐습니다. 따라서 무너진 국내 생산 기반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란계와 산란종계, 병아리 수입이 더 중요할 수 있습니다. 정부는 달걀처럼 산란계 수입 시에도 항공운송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로서는 수입 상황 자체가 녹록지 않습니다. 현재 기온이 너무 낮아 병아리 폐사 가능성이 높고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다는 것입니다. 병아리가 수입된 후 산란계로 커 알을 낳을 수 있게 되기까지는 6개월 정도가 소요되기 때문에 농민들은 답답한 심정입니다. 양계 산업 기반을 회복하기 위해서는 임시 방편으로서의 달걀 수입이 아닌 산란계와 산란종계 확보가 더 중요할 수 있는 만큼 정부의 계획에 대한 정리와 또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해 보입니다. 예, 분명 소비자의 고충만큼이나 이 농민들의 농가의 시름도 상당할 텐데요. 정부 대책은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 좀 부탁드립니다. 네, 지난해 11월 AI가 발생한 이후 지금까지 매몰 처분된 닭은 2,711만 마리인데요. 이 가운데 알 낳는 닭인 산란계는 2,305만 마리로 전체 산란계의 33%입니다. 번식용 닭인 산란종계는 43만 7천 마리가 매몰 처분돼 전체 산란종계의 51.5%가 사라졌습니다. 이에 따라 정부는 산란종계 13만 마리와 산란계 병아리 7만 마리를 조기 수입하는 방안을 추진한다고 지난 19일 열린 물가관계 장관회의에서 밝혔습니다. 국내 산란종계는 55만 마리가 적정 수준인데 현재 30만 마리 정도로 줄어든 상태입니다. 정부는 부족한 산란종계 20여만 마리 가운데 8만 마리는 국내에서 생산할 계획이고 13만 마리는
미국 등지에서 수입하기로 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무너진 국내 생산 기반을 빨리 회복시키기 위해서는 산란 종개와 병아리 수입이 중요합니다. 정부도 달걀처럼 산란 종개 수입 시에도 항공 운송비의 50%를 지원할 계획이지만 현재로는 빠른 시간 내 수입을 장담할 수 없습니다. 현재 기온이 너무 낮아 병아리 폐사 가능성이 높고 국내 조류 인플루엔자가 완전히 소멸되지 않아 감염 위험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해 한국농촌경제연구원은 이번 AI 발생에 따른 닭 사육 마리수 감소가 AI 발생 이전 수준으로 회복하기까지 1,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AI 후유증이 생각보다 오래 갈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이번 주 뉴스 진단은 달걀 수입 관련 보도에 대해 이야기 나눴습니다. 김민성 시청자 평가원과 경제부 김원배 기자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지상파 DMB 채널인 YTN DMB 프로그램을 평가하는 내가 본 YTN 순서입니다. 이번 주엔 캠퍼스 24와 YTN 24에 대한 고두위 평가원의 의견을 들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YTN DMB 시청자 평가원 고디입니다. 지난 1월 4일은 2017학년도 대학 정시 모집의 마감 날이었습니다. 수학능력 시험일로부터 정시 마감까지 약 2달이라는 시간이 소요되었는데요. 그 기간이 결코 짧은 시간은 아니겠지만 수험생이나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에게는 상당히 부담스럽고 긴장되는 시간이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것은 바로 이 시기에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입학할 수 있는 대학의 당락이 결정되기 때문일 텐데요. 이러한 긴장감은 현재 2017학년도 대학 입시를 앞둔 수험생뿐만 아니라 내년 대학 입시 준비를 막 시작한 예비 고3 수험생들에게도 비슷하게 적용될 것 같습니다. 지난 4일 2017학년도 대입 정시 모집이 마감된 가운데 이제 결과만을 기다리게 되었습니다. 고3 선생님이 들려주는 입시 정보뿐 아니라 수시에 합격한 선배들이 예비 고3들을 위해 조언을 해주는 시간인데요. 바로 이곳 포항에 위치한 설린대학교가 오늘 캠퍼스 주민의 주인공입니다. 제철, 철강 분야 전문 엔지니어로서 대한민국 철강 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산업 현장을 누비게 될 제철 산업 계열 학생들. 오랜 시간 현장 경력을 지닌 교수님들은 학생들에게 든든한 버팀목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YTN DMB에서 방영되고 있는 캠퍼스 24는 전국 각 대학을 소개하고 대학에서 일어나는 생생한 소식과 대학 및 학과 관련 입시 정보 등을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수험생이나 대학생들을 위한 유용한 정보의 전달도 하고 있으며 이 밖에도 실제 대학에 재학 중인 대학생들이 직접 참여하는 캠퍼스 탐험대 등으로 요즘처럼 대학 입시가 중요해진 시기에 유용한 프로그램이라 할 수 있는데요. 지난 시간에는 대학 합격을 부르는 성공 입시 전략에 대한 내용이 다루어졌습니다. 우선 현재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이 가장 부러워할 수 있는 2017년도 수시 합격자의 만남을 통해 예비 고등학교 3학년으로서 궁금한 내용을 질문과 응답의 형태로 진행됐습니다. 현재 대학에 수시 전형으로 합격해 앞으로 2017년도 대학 입학생들이 될 학생들은 성공 입시 전략으로 교과서 위주의 문제를 2번이나 3번씩 풀어볼 것을 권유했고 학생 자신이 속해 있는 문과나 이과 등의 전공과 관련 없이 인문학을 비롯한 다양한 영역의 서적을 많이 읽는 것이 중요하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또한 수시 전형 등의 대학 입시에 필요한 교내 활동에 관해서는 많이 하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교내 활동을 통해 무엇을 깨달았는지가 더 중요하다는 것을 전달하면서 앞으로 수험생이 될 현재의 고등학교 2학년 학생들에게 좋은 내용을 전달하고자 노력하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2018년도 대학 입시를 예상해 진행하는 모의 수시 지원에 관한 장면에서는 과거처럼 일부 과목만 우수해서는 안 되는 현재의 대학 입시 모습을 엿볼 수 있었는데요.
특히 다양한 전형에 대응할 수 있는 교내외 활동이 필요한 점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 밖에도 캠퍼스 탐험대 대원이 직접 고등학생들을 대상으로 자신이 느꼈던 수험 생활이나 현재의 대학 생활 등을 일문일답 형태로 진행하는 모습이 비쳤는데요. 대학 생활을 막연하게 상상하는 것이 아니라 현재 대학생들의 경험을 통해서 고등학생들에게 전해지는 것은 앞으로 수험생이 될 학생들에게 좋은 경험이 될 수 있었을 것 같습니다. 더욱 치열해진 대학 입시에 대한 열기를 확인할 수 있는 것으로 대학 입시 정보 박람회가 있을 텐데요. 입시 박람회를 통해 매년 바뀌는 전형과 예측하기 어려운 대학 입시 환경에 대한 정보를 캠퍼스 탐험대가 직접 방문해 관련 정보를 전달하는 모습을 시청할 수 있었습니다. 재수를 준비하고 있는 학생이나 곧 고등학교 3학년이 될 예비 수험생, 박람회를 개최한 주최 측 관계자, 온라인 강의를 통해 잘 알려진 유명 강사 등의 인터뷰를 통해서 최신의 입시 정보의 획득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였습니다. 예비 대학생들을 위해서 앞으로의 대학 입시에는 철저한 준비와 계획 등이 필요하다는 것을 끝으로 대학 합격을 부르는 성공 입시 전략의 내용이 마무리되었는데요. 전체적으로 변화하는 대학 입시에 효과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입시 전략이나 정보가 중요하다는 점을 상기시키긴 했지만 전체적으로 아쉬운 부분이 많았습니다. 먼저 성공적인 대학 입시 전략이라는 꼭지명에서 유추할 수 있는 것은 시청자, 특히 수험생이나 수험생 자녀를 둔 학부모님들이 이번 방송을 통해서 어떻게 대처하면 효과적으로 대학 입학을 할 수 있을지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지 않았을까 하는 것인데요. 과목별 수험 준비는 어떻게 하는 것이 옳은 것인지, 변화하는 대학 입시 전형에 효과적으로 대처할 수 있는 교내외 활동이나 성공적인 대학 합격을 위해 수시 전형 및 정시 전형에 지원하는 방법은 어떠한지 등 대학 입시 과정에서 필요한 전략 등이 방송될 것으로 예상했지만 대부분이 개인적인 경험 위주의 내용이 전달돼 아쉬웠습니다. 수시 합격생이나 현재 대학생들은 대학 입시에 성공하긴 했지만 이들의 경험이 모든 대학생의 입장을 대변한다고 보기에는 무리가 있을 것입니다. 이들의 개인적인 경험 이외에도 실제 입시 전문가의 추가적인 설명이 더해졌다면 대학 입시에 관한 객관적이고 신뢰성 있는 정보가 전달되었을 것으로 생각됩니다. 대학 입시에 대한 정보는 쉽게 다루기 어려운 내용으로 다양한 영역의 전문가 조언이 필요한 부분일 수 있는데요. 중요한 소재인 만큼 가끔은 가볍게 다루는 것도 필요하겠지만 꼭 알아야 하는 정보에 대해서는 심도 있게 다뤄져야 할 필요성이 있다는 점을 상기해야 할 것입니다. 전용 화물기에서 조심스럽게 내려오는 미국산 달걀. 정식 수입에 앞서 검사용으로 들어온 견본 달걀 2,000개인데 우리나라에서는 흔치 않은 하얀색 달걀입니다. 우리나라에 많이 있는 갈색 깃털의 뉴햄프셔 종이 아닌 온몸이 하얀 레그 혼종이 낳은 달걀입니다. 색깔이 달라도 그램당 영양 성분은 다르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다만 흰색 달걀이 노른자와 흰자 양은 15% 정도 많은 반면 껍질 두께는 갈색 달걀보다 0.2mm 얇습니다. 가금류에 대한 조류 인플루엔자의 감염이 전국적으로 확대되면서 많은 수의 가금류가 살처분되는 결과를 가져왔는데요. 추가적인 피해를 줄이기 위해 정부와 지자체에서 다양한 방법으로 조류 인플루엔자 사태를 진정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살처분된 가금류 중에서 알을 낳는 산란계 가금류의 비중이 커지면서 달걀의 가격이 큰 폭으로 폭등하고 있는데요. 일부 마트에서는 1인당 달걀 한 판만을 구매할 수 있는 등 국민 식생활이 위협받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러한 상황을 타개하기 위해서 미국산 달걀을 수입하기로 했고 명절인 설 전까지 약 2,500만 개 정도 수입이 된다고 합니다. 국산 달걀이 아닌 외국산 달걀이 수입되고 유통되는 만큼 국민은 달걀에 대한 안정성과 같은 정보가 필요합니다. 미국산 달걀과 우리나라 달걀에서 쉽게 찾아볼 수 있는 차이점은 달걀의 색깔인데요. 우리나라의 달걀은 대부분이 갈색이지만 미국산 달걀은 흰색입니다.
사람들은 달걀의 색 차이로 인해서 미국산 달걀을 선뜻 구매하기 쉽지 않을 텐데요. YTN의 이번 보도는 적시에 꼭 필요한 내용을 담고 있었습니다. 닭의 품종에 따라 달걀의 색이 달라진다는 내용과 과거 우리나라 1970년대에는 흰색 달걀을 낳는 품종이 더 많았다는 내용이 보도되면서 흰색 달걀에 대한 불안을 다소 해소할 수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정보인 영양상의 차이는 없다는 정보를 전문가 인터뷰를 통해 전달하면서 객관성과 정보의 신뢰성을 얻을 수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일반적으로 전문가가 생각하는 정보와 일반 국민이 생각하는 정보는 차이가 있을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의 간극을 줄이는 것이 언론이 해야 하는 역할 중 하나일 텐데요. 이번 미국산 달걀 수입과 같은 상황에서 객관적이고 정확한 내용으로 보도가 이루어진 것처럼 관련 사안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하는 자세가 지속적으로 요구될 것입니다. 이번 순서는 시청자들의 지적사항을 정리한 모니터 보고 시간입니다. YTN 뉴스를 시청하다 보면 통일해서 사용돼야 하는 자막이나 가독성을 높일 필요가 있는 그래픽이 종종 나타나는데요. 시청자들은 좀 더 세심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지난 18일 탄핵 특검 정국 관련 기사를 전하면서 특검 대변인인 이규철 특검보에 대한 직책 표기가 뉴스 시간대에 따라 다르게 사용됐는데 해당 인물의 직책을 통일되게 한 가지로 정해 자막에서 언급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같은 날 5종 세트 4천만 뷰 돌파라는 자막은 동일한 단어인데 시간이 지날 때마다 문장 부호가 각기 다르게 방송됐습니다. 작은 따옴표로 사용하다가 다른 시간대에는 홑 화살 괄호를 사용했는데 앞선 문장 부호들의 경우 그 사용이 뉴스의 내용을 고려해 볼 때 동일한 내용이므로 한 가지로 통일해서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겠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영국 EU 버리고 미국과 밀착이라는 기사를 전달하면서 나온 그래픽에서 왼쪽 제목 자막에 나온 지역 동맹은 오른쪽 그림과 연결되는 것이고 오른쪽 그래픽 제목 자막은 왼쪽 그림과 연결되는 것인데 이왕이면 제목과 연결되는 그래픽으로 제시하면 훨씬 가독성을 높일 수 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65세 정년 발언의 문제점 관련 내용을 설명할 때 헌법에도 위배될 수 있다는 점을 제시해 준 것은 내용의 본질 이해에 도움을 줄 수 있었고 위트도 있었던 쉽게 표현된 그래픽이었다는 시청자 의견도 있었습니다. 언론 전문가로부터 우리 언론의 문제점과 발전 방향 등을 들어보는 매체 비평 시간입니다. 오늘은 이철한 동국대학교 교수로부터 언론의 취재원 사용의 문제점과 개선 방안이라는 주제의 논평을 들어보겠습니다. 저널리즘이 추구하는 가장 기본적인 원칙은 정확성입니다. 뉴스가 되는 사건에 대해서 당사자 및 관계자들의 의견을 전달하고 그 의견에 대해서 정확한지 또 사실인지를 전달함으로써 뉴스 시청자들에게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제공하는 것이 근본적인 언론의 기능일 것입니다. 하지만 뉴스에서 정확한 팩트를 전달하는 것이 점점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취재원들은 뉴스 매체 수가 급증함에 따라 취재에 응하지 않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으며 현재 언론과 정부와의 관계에 따라서도 정책 담당 공무원들이 언론의 노출을 꺼리는 경향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점점 팩트에 대한 취재가 어려워지는 것이 현실이고 따라서 팩트에 대한 검증 자체가 어려운데 이는 YTN 뉴스에서도 과거에 비해서 점점 직접적인 취재에 의한 보도보다는 취재처에서 주어진 자료나 정부 발표, 유력 정치인들의 공개 일정을 보도하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고 판단합니다. 최근 인터넷에서는 가짜뉴스, 즉 뉴스의 형태를 띄었지만 팩트와 취재원이 모두 조작된 뉴스가 유통되고 있습니다. 이는 부분적으로는 기존 언론이 사실에 대한 충분한 취재가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러한 틈새로 가짜뉴스가 발디딜 여건이 조성되었기 때문입니다. 정확성이 확보된 후에 저널리즘이 추구해야 할 가치는 진실성입니다. 진실성은 정보원이 한 말을 정확하게 전달한 후에 이 내용이 맥락을 고려해 보았을 때도 정확한가를 확인하는 심층 취재를 통해 얻어질 수 있는 속성입니다. 사회적 현안이 있을 때 책임 있는 사람이
언급한 내용이 과연 우리 소시민의 입장에서도 타당한지를 확인해서 일정 부분 해석을 해야 하는 역할을 언론이 수행해야 합니다. 현 박근혜 정권의 언론 관계에서 가장 안타까운 점은 기자들이 주인공이 되어야 할 기자회견에서 질문할 기회를 충분히 제공하지 않고 일방적인 소통을 했다는 점입니다. 가령 혼이 비정상이다라는 담화물 구절은 일반 국민이 쉽게 이해하기 어렵기 때문에 기자들이 질문을 해서 그 맥락을 알아냈어야 하는데 그런 기회가 충분치 않은 것이 최순실 국정농단 사건을 더 일찍 밝혀내지 못한 것과 연관이 있을 것입니다. 언론이 정확성과 객관성을 지니고 보도를 하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우선 대통령을 비롯하여 정부기관장, 고위 법조계 인사 등 사회 현안에 대해서 영향력을 행사하는 인사를 대상으로 기자들이 대면하고 소통할 수 있고 이를 국민에게 전달할 수 있는 제도적인 방안이 강구되어야 합니다. 특히 뉴스 전문 채널에게 뉴스 보도의 중요성과 공익성이 매우 크기 때문에 일종의 접근권이 보장되어야 할 것입니다. 차선책으로는 정부 3.0을 통해 시행되고 있는 정부 빅데이터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정부 정책의 시행 과정과 결과를 정보 공개를 통해서 기사 작성에 활용한다면 심층적인 보도가 가능하며 현안에 대한 객관적이고 진실성 있는 보도가 이루어질 것입니다. 시청자의 눈은 시청자 여러분의 참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YTN 홈페이지 시청자 의견 코너에 글을 남겨주시면 좀 더 정확하고 공정한 방송을 만드는 데 참고하겠습니다. 이번 주 순서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